지난주에 나스닥이 진짜 굉장히 많이 올랐죠.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게 활개치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활개치는 분위기처럼 좀 보일 수도 있는데, 블룸버그 통신 쪽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는 한 주의 분위기가 깔린 것 같은 그런 시장 분위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내용에는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, FOMC 의사록 공개, 그리고 이제 9월 금리 인하 시기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시장이 확인해보고 가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럼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오늘 낱낱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CPI와 이제 PPI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. 경기 침체 공포감을 떨쳐내고 나스닥이 7거래일 정도 거의 한 2000포인트 이상 좀 들어 올린 것 같은데, 7거래일 연속으로 단기 반등이 나타난 게 긍정적인 뭐 이런 시장의 분위기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이 올해 들어서 나스닥이 이렇게 무섭게 상승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. 뭐 이 내용들이 뭐 앞으로 더 상승을 시사할지 혹은 하락을 다시 한번 잡아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예요. 이 내용들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,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뭐 나스닥이 다시 한번 2만을 가냐 전고점을 가냐, 이 내용들을 계속 한번 시장이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경제 지표 일정에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. 못 보던 놈이 하나가 있네. 잭슨홀 미팅이라고 합니다. 자, 잭슨홀 미팅, 잭슨홀 미팅입니다. 자, 한번 언제 이 잭슨홀 미팅 일정이 있느냐? 자,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어요. 자,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는 이 잭슨홀 미팅 경제 주요 인사들이 한 곳에 모여서 경제적인 이 전망에 대해서 좀 토론하는 그런 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매년 8월마다 좀 이렇게 시작이 되는 내용인데,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연준 뭐 주요 의원들 그리고 경제 주요 인사들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죠. 뭐 대표적으로 딱 생각나는 게 제롬 파월 의장,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옐런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연준 주요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름 모르지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들, 이런 인물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주기적으로 매년 8월마다 이렇게 경제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그런 일종의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잭슨홀 미팅이 왜 중요한가를 좀 이야기했을 때, 당연히 여러분들 그 거물급 금융 인사들이 모여서 시시하게 뭐 그냥 토크나 이야기하겠습니까? 경제적인 이제 주요 인사들이 딱 모였을 때는 당연히 그만큼 뭐 수준이 높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? 대표적으로 이 잭슨홀 미팅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잭슨홀 미팅 때마다 했던 이야기들이 하나의 이 스노우볼링처럼 굴러와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. 그만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라는 건데, 자, 최근에 있었던 이 잭슨홀 미팅 2022년 정확히 2023년 때는 별게 없었고, 작년에는 2022년 때 우리가 그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정말 머리 아프게 당했던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. 뭐 그때는 뭐 주식하신 분들도 워낙 많았다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 1등 순위에도 뽑히곤 했습니다. 근데 2022년에는 우리가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. 그때 막 코스피도 막 빠지고 나스닥도 빠지고, 이때가 첫 번째 대세 하락장,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7번 넘게 이제 이 말 이후로 7번 넘게 금리 인상을 좀 진행을 했죠. 베이비 스텝 건너뛰고 완전 자이언트 스텝, 빅 스텝 막 엄청 밟아댔죠. 진짜 엄청 밟아댔어요. 이때 거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이 금리를 진짜 미친듯이 올렸죠. 진짜 무서웠어. 나도 이때는 근데 반대로 또 매매가 굉장히 좀 쉬웠다는 거죠. 쉬웠어. 왜? 이때는 그냥 셀만 묻어놨으면 됐었거든. 진짜 금리 인상 시기 때, CPI 발표 때,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2022년 때 이 잭슨홀 미팅에서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시장이 좀 하락장으로 좀 기울었던 이런 분위기를 좀 갖춰줬다라는 거죠. 지금 경기 침체 우려는 단기적으로 떨쳐냈지만, 이제 잭슨홀 미팅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? 그래서 금리 인하 하냐 안 하냐, 그래서 연내 몇 번 하냐, 그리고 지금 정말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게 맞냐, 이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죠. 뭐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아직은 때가 아니다.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 필요.
아직 금리 인하를 논할 시기는 아니다. 일단 점진적인 하락, 순차적으로 조금 하락의 단계를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인플레이션 잡히는 거 보고 밟아가자,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혹시나 제롬 파월 의장이 아무래도 저 여기서 목소리가 제일 클 거 아니야. 아무래도 제롬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제일 클 건데, 잭슨홀 미팅에서 모두 다 사실 말이 잭슨홀 미팅이지 제롬 파월 의장이 이 공식선상에서 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를 지금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야. 그런데 여기서 제롬 파월 의장이 조금이라도 애매하게 이제 방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시장이 상승분을 좀 반납할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반대로 여기서 뭐 제롬 파월 의장이 뭐 강한 자신감을 표출할 수도 있겠죠. 이제 금리 인하 적절한 시기다, 하기 적절한 시기야,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이 다시 또 반등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,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내놓고 이야기하는 인물은 아니죠. 굉장히 방어적이고 굉장히 오히려 좀 책임 회피라고 할 건 아니지만, 이 자리가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책임 회피라는 단어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방어적인 인물 중 하나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대선 시나리오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대선의 압박도 사실 제롬 파월 의장한테는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오히려 더 방어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위기 속에서 좀 실망감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를 시장이 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 다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뭐 사실 금리 인하를 뭐 하는 게 맞지,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. 근데 이게 여기서 정확하게 얼만큼 할 것이며, 9월 달에는 시작이 되고 11월 달에는 얼만큼 할 것이며, 올해 몇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하고 있나? 지금 시장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반대로 제롬 파월 의장이 시원하게 몇 번 그리고 어느 정도 뭐 9월 달에는 할 거고 뭐 지금 나아지고 있고, 우린 이런 확답을 원한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, 실망감 혹은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가 너무 시장의 상승 분위기에 좀 취해 있지 않았나,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, 야, 이거 제롬 파월 의장 이야기 보니까 아직 상승은, 금리 인하는 조금 나중에 할 것 같은데, 이런 분위기가 되면 실망감으로 오히려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. 저 확실하지 못한 제스처에서 나오는 불안감이. 자, 여기까지 일단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, 자, 한번 가보자. 저는 10에서 15포인트 정도 그냥 짧게. 오늘 뭐 별게 없네, 현물들도. 자, 그러면 야, 600구간 깨냐? 600구간 깨? 600구간 깨? 자, 셀프지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자. 짧게. 크게 내가 봤을 때는 오늘 막 호들갑 떨 시장은 아닌 것 같아. 요런 떨만한 시장은 아닌 것 같고, 뭐 여기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하락이 나오거나 할 수 있지.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가 자리에서 얘네가 막 강한 양봉을 뽑아주고 얘네가 들어 올려주지 못하는 이상은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은 주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시장이 좀 흔들 때 한번 대응해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2포인트 수익권 진입, 3포인트 수익권 진입, 4포인트 수익권, 5포인트, 6포인트. 자, 널널하게 한 10에서 15포인트 사이만 먹고 가면, 자, 200불. 자, 200불 250불까지만. 참. 자, 짧게. 자, 10포인트 수익권 진입. 자, 12포인트 수익권 진입. 오늘 뭔가 별게 없는데, 내가 오늘 프리장에서부터 좀 짧게 계속 시장을 봤는데, 야, 오늘 별게 없는데, 야, 이거 왜 이렇게. 자, 200불 수익권지 300불. 자, 여기서 익청. 자, 오늘 윤슬리 센터장. 자, 294불. 294불. 오늘 몇 포인트 수익권이야? 야, 이 덧셈 뺄셈이 안 되네. 15포인트 수익권. 15포인트. 오늘 짧게 먹고 마무리 했습니다. 자, 월요일 첫 주 그래도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무리 했습니다. 자, 다들 남은 시간 편안한 매매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, 지금까지 윤슬림이 센터장이었습니다.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